이제 여기는 이제 송아지를 경매시장이나 여기서 사오면 칸을 이렇게 하는 칸을 만들어 주가지고 예, 한 달 정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예, 적응 기간을 두고 사료도 여기서 적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요 칸을 지금 뭐 2칸 해놓은 데도 있고 1칸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2칸 해놓고 2마리 있는 거는 같은 집에서 사오는 거. 예, 혼자 있는 거는 경매시장에서 한 마리 사오는 거. 그렇게 해갖고 이제 데리고 오면 그래서 일주일 적응을 시켜가지고 일주일 뒤에 수의사가 오거든요. 그럼 뭐 이제 유혈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하고. 예, 검사하고 거세하고 예, 또 적응이 완료가 되면 또 옆으로 가고 형님, 이게 설사. 내부에서 이제 사오면은 여기 독방에 한 마리씩 바로. 외부 이시소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여기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검사해가 적응되고 나면 질병 검사해갖고 이제 갖다 찍어요. 보면 사료도 그렇게 안 주고요. 집만 주고 풀도 초록 색깔 이런 거는 안 줍니다. 영양가가 많은 거면 설사한다고. 일단 최고 열량 낮은 것만 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환경 적응만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 그러니까 하여튼 예? 입시간 외부에서 들어온 보통 여기서 한 달 정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와요. 외부에서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예. 된 차량. 예, 한 달 아직 안 됐겠죠. 한 달 됐으면 저 넘어갔을 텐데 한 달. 행사를 유출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저희는 쉬는 게 예. 기능이 한 손가락. 아니 너 덕분에 밖에서 나왔다 이거. 나는 한 5분 했어요. 예. 행수가 겁이기다. 야, 이거. 맥육마리. 와, 한 1000종 돼 보인다. 500개. 이야. 다 넣으면 700마리까지. 그렇지. 예. 700마리도. 근데 관리하기는 좀 어렵겠다. 요는 소가 아프면 치료가 없습니다. 바로 출합니다. 나가네. 네. 치료 자체가 안 됩니다. 아프면 바로 온다. 다른 집은 솔직히 보면 암소는 사료를 조금 그냥 배합 사료나 풀로 그냥 대충하는데 저는 암소 사료만 발효를 해가지고 주거든요. 암소 사료를 하루에 또 한 10톤씩 만듭니다. 비육인도 암소 번식. 번식을. 예, 번식을 발효합니다. 오. 네. 왜그 장점은? 방법을 왜 그랬냐면요. 사료를 많이 줘야지 이제 농장을 보여드릴 건데 많이 줘야지 안 싸우거든요. 이게 사료가 항상 많이 있으면 절대 안 싸워요. 근데 지금 보시 배합 사료 조금씩 주시면 사료 먹을 때 솔직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일이 또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주거든요, 사료를. 그래갖고 하루에 한 번 주다 보니까 소들이 사료 먹을 때 막 싸우고 뭐 우방 자체가 저희는 운동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료를 제가 보통 이제 주는데 보통 3톤씩 주거든요. 암놈 100마리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그 일반 단미 사료를 구해서 하는 거예요? 축협 사료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축협에 이제 자가 배합 사료용이라고 베이스? 예, 베이스를 팔거든요. 그 베이스를 쓰면서 이제 다른 부산물이나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발효 사료를 만드는 거지. 저 보시면 이제 다 발효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2주에서 3주 발효합니다. 그 소가 운다고 해서 그걸 고집하는 거 아닐 것이고 다른 장점이 있을 건데 많이 주려고요. 많이 주려고. 네, 많이 줬을 때는 똥만 많이 사는데 아니 그게 살도 아니고요. 많이 찌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어. 발효가 잘 되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크게 지방이 안 차요. 소는 커지는데 안에 내장 지방이 안 차는 거지요. 그래서 수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수정사가 있는데 제가 보통 수정을 처음 새끼 놓고 나면요 25일째 합니다. 오. 25일째 수정을 하는데 성공 확률이 65% 이상이에요. 그럼 확 너무 써야 되겠는데. 65%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두 번째까지 하면 거의 한 80% 이상 넘어가요. 네. 그래서 덩치도 50일 큰데. 안에 송아지를 다시 다 들르는 거지. 새끼를 놓고 나면. 그래서 1년에 무조건 일상 이상씩 하려고. 이상 거기는 25일 만에 수정을 시킨다 그러면 평소 네. 영양 관리가 꼭 그렇죠. 사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량 요소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것 같은데. 비타민이라고 해봐야 이거밖에 안 줍니다. 이거밖에 안 줍니다. 비타민 네. 이것도 배합기에 넣어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보면 소량을 넣다 보니까 다 안 섞여요. 그래서 먹는 놈은 많이 먹고 안 먹는 놈은 안 먹고 그래서 풀을 대신에 조금 좋은 거 쓰려고 노력은 하지요. 이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암놈 사료 보통 발효 사료 하는 집에 번식 사료 만들면 가격대가 한 170원대로 맞춰지거든요. 키로에. 근데 저는 조금 가격을 높여서 한 220원대, 210원대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풀값입니다. 풀을 조금 좋은 거 쓰다 보니까 풀을 보면 항상 클라인 아니면 저기 클라인이 있는데 클라인 아니면 티모시를 항상 넣어요. 볏집은 안 쓰는가 봐요. 볏집은 안 씁니다. 저 집에도 마찬가지던데. 네. 그래서 이제 라이그라스 풀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풀하고 그 다음에 티모시 아니면 클라인을 그때 이제 단가를 보고 맞추고 있지. 어차피 구매할 것 같은 사과 쓰는 사람은 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럼 하시지. 이게 지금 장마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청소를 못해가지고 좀 부담입니다. 아, 예, 제가. 이거 이제 제가 송아지 팔다가 팔면 이제 제가 이제 수분도 키우고 있면서 네? 근데 저희는 보면 되게 밀수하는데? 네? 되게 밀사야. 저 옆에 있죠. 그래. 아, 저희는- 이거 한 통이구나. 네, 저희는 아버지하고 저도 이제 낙농을 해놓으니까 그냥 넓게 풀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장점은 소를 많이 넣을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키우거든요. 요 다리 있었는데. 예, 다 임신후입니다. 번식. 임신했네. 네, 임신한 것도 있고 새끼도 얼마 안 돼요. 송아지가 아예 없고 송아지를 여서 낳아서 바로 빼옵니다. 송아지. 빼와서 송아지를 따로 키워요. 그래서 네? 젖을 떼고 그게 아니고 저걸 아예 안 먹여. 낳자마자 바로 예, 초유다. 낳자마자. 아, 거기가 안 되고 나타나서 다른 어디로 그래서 산에 무조건 5마리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송아지 순환을 최대한 빨리 시켜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이게 새끼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냥 바로 데리고 와서 이거 한 칸에 넣어서 개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가 젖을 안 먹으니까 발정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새끼가 이제 이렇게 다시 개수가 네? 우유는 저기 보시면 저 로봇가 네, 저 카프레일이라고 하는 로봇인데 얘가 시간마다 보시면 초유도 아예 안 먹거든요. 초유도 안 먹고 초유도 인공 초유도 그렇지, 먹을 먹어라. 어디가 좀 이게 우유를 타면 우유 색깔이 틀려요. 네, 다른 거는 우유를 타면 하얀색, 이거는 약간 물끼리 하지. 그래서 애들이 먹고 소화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우유를 계속 먹고 이래도 이제 장염 걸리고 하는 거죠. 이게 우유를 그냥 저희 송아지가 하루에 우유를 8리터 줍니다. 아니네. 네. 저소보다 훨씬 더 많아요. 8리터를 먹고 소화하는 이때 보고 여기 그 배나 네. 초유가 이겁니다. 인공 초유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예,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먹이거든요. 한 번 먹이고 마나? 예, 한 번 먹이고 맙니다. 이게 한 번 먹일 때 2봉지를 타서 주거든요. 타가지고. 한 봉지에 가격이 4만 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봉지 한 8만 원, 한 끼에 8만 원 초유를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도 제가 이렇게 해서 한 400마리 정도를 키웠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